안녕하세요. 법무부의 발일정 군인방위산업센터의 강병철 변호사.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강 변호사님, 오늘 군 형사사건 관련해서 상담 받으셨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해병대에서 이제 병영생활 하면서 이제 후임병을 폭행한 사건입니다. 예전에는 좀 경미하면 바로 형사입건 안 하고 징계 처분으로 했었는데 요즘 바로 그냥 형사입건을 하는 추세더라고요. 군내 어떤 군인들의 경우에는 형사 절차 이후에 징계 절차가 따라온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군대 사건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군인이 받는 징계 처분과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강 변호사님, 과거에 네. 맡았던 사건 중에 네. 형사 절차부터 해서 징계 절차까지 다 수행하셨던 사건 있으셨죠? 군관부가 계급은 뭐 상사 정도 됐는데 회식 도중에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군 하급자의 손을 잡았다는 이유로 군인 등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사건이죠. 형사처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것도 기습추행이라고 해서 이제 선처를 받는 쪽으로 변론을 했고 검찰 단계에서 원만하게 이제 또 합의가 됐고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안이죠. 그러면 범죄 혐의 사실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군인으로서 받아야 될 징계가 있으니까 소속 부대에서 징계위원회가 개최됐는데 양형 변론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군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자원이다, 이런 확신이 들어야 되잖아요. 상사님한테 탄원서를 가급적이 많이 받아라 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고, 그 탄원서 내용에서 좋은 내용들은 우리가 또 변호인 의견서에 그걸 담아가지고 말씀을 드리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 상당히 가벼운 처분을 받으셨네요. 통상적으로 군인 등 강제추행이면은 정직에 해당하는 정직 걸로 알고 이상이죠. 있는데, 예. 그 양형 기준에 따르면 아마 정직 이상을 네. 하도록 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고 낮은 이제 견책이 됐는데, 혹시 그 군인 징계 관련해서 중징계는 뭐가 있고 경징계가 뭐가 있는지 혹시 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고, 경징계는 감봉, 근신, 견책이 있습니다. 간부의 경우에는 그렇고요. 그렇죠. 예, 최근에 병사들의 경우에는 징계가 조금 개정이 있어가지고 영창제도가 없어졌고요. 예, 그 대신에 군기교육, 그 다음에 뭐 감봉, 예, 이런 것도 생겼고, 휴가 제한이라는 종류는 이제 휴가 단축이라는 용어로 변경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근신 견책 있고요, 강등 있고요. 만약에 이제 파면 해임을 받게 된다 이러면 네. 어떤 이제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는지 아시나요? 파면 해임을 받으면 파면의 경우에는 5년 이상 공직에 취임을 할 수가 없고 퇴직금의 50% 감액을 당하게 되고요. 해임의 경우에는 3년 동안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퇴직금의 경우에는 25% 감액되는 제한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군인사법 개정에 의해서 성폭력 범죄로 인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네. 받으면 제적이 되고, 그렇죠. 제적이 되면 옷을 벗게 되잖아요. 네. 거의 대부분이 강제추행,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군들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 이하를 받더라도 거의 파면 또는 해임이 되었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징계 처분 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되면 일단 징계 담당관이 징계 사실 조사를 하게 될 텐데요. 사실 조사가 끝나고 나면 징계 담당관이 징계권자에게 사실 조사 결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조사 결과 보고할 때 이게 징계를 할 사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징계 의결 불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징계 의결 요구할 것인지에 따라서 또 절차가 나눠지는데, 징계 의결 요구를 해서 징계권자의 결재를 받게 되면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저는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형사 절차가 전제되지 않고 바로 네. 징계 절차가 개시돼서 진행된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각 부대에 법무실이 있어서 법무실에 있는 군 법무관이 징계 담당관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작은 소규모 부대의 경우에는 그냥 일반 군인이 징계 담당관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왜 징계 받는지도 모르고 징계위원회에 불려가서 징계를 받는 사례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 그 사건 중에 네. 그 강등 징계 받은 병사들 어머니 세 분이
사건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또 의뢰를 한 사건이 있거든요. 불복 절차라는 게 있는데 원징계에서 강등을 받았더라도 항고 절차를 우리가 이제 선임이 되어서 강등해서 한 단계 더 낮은 처분으로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선처를 받을 때 그 방향을 어떻게 정하느냐 분석을 잘했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복귀에서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제 그 부모님의 탄원서,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의 탄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서 그 의견서를 제출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변호인이 직접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두로 선처를 호소하는 그런 이제 변론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그렇죠. 오로지 이제 형사 사건이 아니고 징계 사건으로 갔을 때에 그 징계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관계 부분에서 당연히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과정이 뭐냐면 징계 조사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징계 조사 과정에서도 빨리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징계 조사 받을 때 그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저희가 징계 처분과 그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해주실 얘기 있으실까요? 징계 사건에 연루가 안 되는 게 제일 좋고 한번 이제 연루가 됐다고 하신다면 꼭 이제 변호사를 한번 만나서 조력을 받도록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 법무법인 발을정의 문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드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